자, 이 체성신경계는 모두 뭐와 연결돼 있냐면 모두 골격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팔 근육, 다리 근육, 그죠? 이런 것들, 목 근육, 얘네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의적 운동과 관계가 있는 애예요. 수의적 운동. 자,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체성신경계는 모두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뇌에서 다리까지 연결되는 건 전부 다 하나의 길다란 1m 길이가 넘는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오직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뉴런이 얘는 시냅스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신경절을 이루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주셔야 수업을 듣기 편하니까요. 자, 지금 외우세요. 자, 다 외웠죠? 그래서 신경계 구성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면 뇌신경 12쌍과 척추신경 30항쌍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뇌입니다. 뇌. 자, 뇌의 구조는 위치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요게 좀 옛날 자료라서 개정된 거를 요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사이뇌, 다리뇌, 숨뇌. 요렇게 명칭과 위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뇌의 구조인데요. 보기 어렵잖아요. 자, 뇌는 그래서 크게 원래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뇌는 대뇌, 소뇌, 뇌줄기 요렇게 크게 구분해요. 자, 이 대뇌와 소뇌는 모두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반구, 우측 반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좌우 두 개의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뇌는 고등지적 사고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의식을 하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극이나 감각을 종합하는 역할을 하겠죠. 감각을 종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팔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누구의 생각에 의한 거죠? 대뇌의 생각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의식적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해서 뭔가 반응을 하니까 얘네들은 모두 골격근과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얘네들은 모두 골격근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뇌는 결론적으로 운동신경, 즉 원심성신경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부 체성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뇌는 우리 몸의 평형감각의 유지 중추입니다. 우리 몸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핵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뇌를 도와서 얘도 의식적 반응 혹은 골격근 반응을 조절을 합니다. 대뇌를 도와 의식적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누가 하더라? 소뇌가 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생물학자들이 찾아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뇌줄기입니다. 자, 뇌줄기라고 하는 건 왜 뇌줄기냐면 말 그대로 그냥 뇌를 봤을 때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뇌줄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줄기는 크게 자,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우선 중간뇌는 소뇌와 함께 평형감각을 유지합니다. 자, 중간뇌도 평형감각을 유지해요. 자, 왜 중간뇌가 평형감각을 유지하냐면 사실 중간뇌의 핵심은 이거예요. 동공반사의 조절 중심. 안구운동을 얘가 조절하고요. 안구운동을 조절하고 더하기 동공반사의 조절 중심입니다. 동공반사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에 갑자기 나면 동공이 확 줄어드는. 자,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뭐 운돌림신경, 뭐 덧돌림신경 뭐 이런 뇌신경들이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거랑 눈을 뜨고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거랑 경로가 살짝 달라요. 눈을 뜨고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일직선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눈을 감고 간다면 그것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즉 중간뇌가 평형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그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리뇌의 기능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숨뇌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우선 숨뇌는 말 그대로 숨 쉬는 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뇌가 멈추면 사망입니다. 자, 우선 숨뇌에서는 심장박동도 숨뇌가 조절하고요. 우리 숨 쉬는 거, 호흡 운동도 숨뇌가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 운동도 숨뇌가 조절하고요. 소화 운동이니까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누가 조절할까요? 숨뇌가 조절하겠죠. 그래서 숨뇌 없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이러한 반사들의 전체의 중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숨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뇌 같은 경우는 대뇌는 좌우 두 개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럼 좌반구는 우리 몸의 좌측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우측을 지배를 하게 되고요. 우반구가 우리 몸의 좌측을 지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경이 꼬여 있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신경이 꼬여 있다라는 걸 생물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신경의 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경의 교차는 숨뇌에서 일어납니다. 숨뇌에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게 돼요. 신경이 좌우 교차가 일어나서 양쪽이 꼬이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학적으로 중간뇌 계통인 사이뇌가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오면 더 자세히 발생학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사이뇌는 발생학적으로 중간뇌 계통 유래인데요. 자, 얘의 기능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바로 사이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뇌는 시상하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이 항상성은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 보호가 되어 있냐면 척추에 의해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척수를 보호하는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대뇌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뇌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밖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신경세포체, 즉 가지돌기가 있는 부분은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게요?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뇌는 겉질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에요. 자, 겉질이 회색질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많이 모여있다?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다. 당연하죠?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자극이 많이 와야 되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손에나 이런 그 신경관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해야 되니까 속질은 축삭이 모여있는 백색질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축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거든요. 겉질은 회색질이고 속질은 백색질이다. 왜? 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많고 속질에는 축삭돌기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뇌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척수는 척추로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며 총 개에서 20개에서 2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거꾸로예요. 자, 얘는 이 안쪽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속질이 회색질이고 겉질이 백색질입니다. 자, 척수는 후근 감각신경이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척수의 후근, 등 쪽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척수 등 쪽 후근에서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연합뉴런이 하나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연합뉴런을 통해서 전근, 배 쪽으로 운동신경이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외워야 돼요. 후근이 감각신경이 등 쪽으로 들어와서 운동신경이 배 쪽으로 나온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학교에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려서 뭐 했냐면, 여러분들 복근 운동하면은 배에 왕자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근을 운동으로 기른다 해서 선생님은 뭐 운동신경, 배 쪽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척수는 대뇌와 반대 구조입니다.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척수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이라는 거. 그래서 감각신경이 등 쪽으로 들어와서 운동신경이 배 쪽으로 나오는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의적 운동은 대뇌와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자, 무조건 반사라고
게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용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면 무의식적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의식적 반응을 한다라는 건 대뇌가 관여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앞에 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의식을 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면 대뇌를 제외한 중추신경계가 관여하는 반응이요. 자, 그래서 크게 회피 반사와 무릎 반사가 있는데요. 이 무조건 반사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동물이 자동적으로 발달을 시킨 거예요. 자, 회피 반사부터 보겠습니다. 회피 반사는 날카로운 물체에 손이 닿거나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데 손을 댔어요. 그러면 한 3초 있다가 아 뜨거 하고 떼지 않잖아요. 대자마자 아 뜨겁다 하고 손을 떼잖아요. 그죠? 즉 감각기로, 예를 들어 날카로운 자극이 감각기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감각신경은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죠. 요렇게 갑니다. 그럼 원래 척수에서 요렇게 위쪽으로 올려줘야 돼요. 신경을. 그죠?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 쪽으로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척수가 판단을 해. 아, 이거는 지금 뇌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야, 손을 피해 하고 운동신경에 요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럼 지금 얘를 손을 들려면 앞쪽 근육은 수축을 해야 되고 뒤쪽 근육은 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 근육에는 수축 명령을 하고 뒤쪽 근육에는 이완 명령을 해서 들어버립니다. 즉 대뇌까지 정보가 가기 전에 반응을 먼저 시키고, 그럼 우리는 날카롭다 뜨겁다라는 인식을 하죠. 그 뒤에 이것으로 이제 대뇌가 이제 척수에서 정보를 받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경로는 자극이 감각기로 들어오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인 척수로 가게 되고, 이 척수에서 명령을 해서 척수에서 곧바로 대뇌를 거치지 않고 운동신경에 명령을 해서 반응기구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또 무릎 반사도 똑같습니다. 이 넙다리 네갈래근이거든요. 이 넙다리 네갈래근에서의 감각기가 감각신경으로 타고 들어가고 척수에 가요. 그럼 빨리 들어 해서 이 앞쪽, 뒤쪽, 이 등 쪽이고 여기가 등 쪽 넙다리 네갈래근, 이가 배 쪽 넙다리 네갈래근인데요. 등 쪽 넙다리 네갈래근에는 수축 명령을 하고 배 쪽 넙다리 네갈래근에는 이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넙다리 네갈래 고등근이라고 하는 거, 고등근 뭐 부착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전공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피 반사와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척수가 관여를 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 반응이에요. 이것 말고도 척수가 관여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배뇨 배변 반사도 있습니다. 배뇨 배변 반사도 척수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동공 반사도 있죠. 동공 반사는 누구에 의한 거죠? 그렇죠. 중간뇌가 관여하는 반사. 그 다음에 뭐 소화 반사, 뭐 하품 반사, 기침 반사, 새치기 반사, 이러한 반사들은 모두 누가 관여했었죠? 숨뇌가 관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추신경계를 봤고요. 이번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를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크게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이 있게 되고, 구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 원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로부터의 자극을 반응기로 명령하는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심성 신경이 하위 신경으로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원심성 신경은 어디에 연결되냐? 의식적 반응을 조절하는 대뇌에 연결돼 있으면 체신경계, 대뇌가 아닌 다른 중추신경계, 대뇌가 아닌 다른 중추신경계에 연결돼 있으면 자율신경계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의 하위 갈래가 운동신경계고요.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구심성 신경을 보고 감각신경이야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원심성 신경을 보고 이거 원심성 신경은 무조건 운동신경이다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얘네들은 운동신경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뭘 언급했냐면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뉴런으로 하나의 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반면에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신경이 신경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게 이겁니다. 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구분을 하게 된다면 체성신경계는 모두 골격근, 즉 수위운동, 우리의 의식적 반응을 조절하는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은 지금 여기 다 마린 뉴런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쭉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세틸콜린을 통해 근육이 수축하든지 이완하든지라는 명령을 골격근에 내리게 돼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죠.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뉴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신경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신경절 앞에 있는 게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에 있는 게 신경절 이후 뉴런, 시냅스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제 뉴런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축삭말단 이렇게 그립니다. 자,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가 이전 뉴런의 길이가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압도적으로 짧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뉴런을 우리는 교감신경이다라고 부를 거고요. 자, 거꾸로 이전 뉴런의 길이가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교감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중3 때 배웠죠. 주로 우리 몸을 주로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의 몸을 안정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럼 지금 여기에 다 반응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 자 주황 색깔로 칠한 요 포인트, 이 포인트 얘도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지금 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즉 교감신경에서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절 말단, 신경말단에서만 종말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축삭말단에서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연결된 두 뉴런 사이에 있는 모든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이 연결된 이 신경절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 몸을 흥분 상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반응기가 심장이었다. 그러면 심장은 빨리 뛰겠어요? 천천히 뛰겠어요? 교감신경이 연결되면 심장이 흥분하니까 빨리 뛰겠죠. 그에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안정적인 상태니까 심박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미안 헷갈렸네. 미안 헷갈렸어요 쌤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기가 아세틸콜린이고 여기가 아세틸콜린이고 지금 뭐 파란 색깔로 치면 여기가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미안 쌤이 좀 헷갈렸어요. 미안. 여기가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여기가 아세틸콜린.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율신경계 중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볼 건데요. 자, 교감신경은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는 정해져 있어요.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얘 신경세포체, 얘는 모두 어디에서 나오냐면 척수에서만 나옵니다. 자, 근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가 그 관여 중추신경 이렇게 쓸까요? 관여 중추신경계로부터 비롯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든다면 자, 교감이 작용할 수도 있고 부교감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공에 교감이 작용한다면 동공은 커지겠죠? 부교감 신경 때는 작아질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동공이 커지고 작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에 만약에 작용했어요. 그럼 심박수가 교감 때는 증가할 거고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 소화 상태입니다. 범인한테 도망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도망쳐야 되는데 갑자기 똥 마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심하게 하면 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교감신경이 과하게 작용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동공, 심장, 소화, 그 다음에 방광의 크기. 도망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안 되겠죠? 이하 동문입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방광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부교감신경 때는 오히려 방광이 축소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자, 동공은 모두 중간내와 중간내가 관여하는 거고 심장과 소화, 얘네들은 호흡도 있겠죠? 호흡이 빨라지고 약해집니다. 다음 심장, 소화, 호흡 이 세 가지는 순내가 관여하는 거죠. 순내가 관여하고 그다음에 방광은 척수가 관여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동공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중간내에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심장, 소화, 호흡과 관련된 얘네들 뭐 심장이면 심장, 소화면 뭐 장기, 호흡이면 배 이런 것들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전부 숨내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독특하게 방광만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두 어디에 존재한다? 척수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